So how's everything? You're not going to Mexico, huh? Would you recommend that we write a special note? If you look at the grades from the freshman to the junior, This is too much. is he good in any pickup? We all know what actually. Because 야, 도대체 원서 에세이는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는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은 저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옆에 친구를 보니까는 이렇게 시작을 하라 그러고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방법이 맞는 방법이냐고. 이렇게 주변에서 조금씩 좋은 취지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들이 솔직히 에세이를 쓰는 12학년 원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Don't just write an essay. The essay needs to show your passion and how you think. 내가 글을 쓸 때 사실을 기반으로 쓰기는 쓰되 너무 사실만을 쓰면은 초보자 티가 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동생이 있다면 동생과 매일마다 TV 드라마를 보거나 뭐 유학생들은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서 뭐 TV 드라마를 보는데 친구와 아주 돈독하게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월화수목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둘만의 우정 뭐 아니면 내 동생과의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취미 활동을 해. 이게 상당히 뭐 내 외로웠던 유학 시절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힘이 되었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재로 삼았다 해도 에세이에서 실제로 무슨 드라마를 봤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고 이 디스크립션만을 죄다 써버리면 글 자체가 그렇게 인트레스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만 많이 하고 설명만 많은데 정보 전달은 잘 됐어도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꿈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의지, 뭐 추진력 이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없다면 에세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가를 잘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글 한 편 650자짜리를 통해서 이 후보자는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빠르게 강하게 이해 전달이 돼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에세이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미래의 꿈과 나의 열정이 에세이에 어떻게든 스며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재를 예를 들더라도 친구와 아니면 내 친동생과 드라마를 봤어도 그거를 꾸준히 보게 됨으로써 이 영상 편집 기술이 얼마나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고 뷰어들을 더 관심을 끄는지를 이해를 해서 학교에서 뭐 비디오 클럽을 들어서 아니면은 이런 영상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서 특별 활동을 통해서 영상을 편집을 해보고 뭐 유튜브에 올려보고 뭐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학교에서 작은 숏필름 페스티벌 같은 데도 참가를 해보게 된 계기가 돼서 나는 이런 쪽으로 실제로 생활에서 느낀 거를 공부에다가 접목을 시켰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에 근거된 거에서 그냥 그 팩트만 얘기를 하지 말고 내 꿈과 내 미래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에세이 쓰는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팁들, 학생들이 주로 실수를 하는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나는 저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걸 했어요. 라는 스테이트먼트를 너무 많이 씁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다 저렇다 뭐 나는 외향적이다 나는 적극적이다 나는 뭐 남들을 많이 돕습니다 나는 너무 예뻐요 나는 예뻐요 이런 식으로 말로 쓰는 것보다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글을 쓰지 말고 그들이 내 글을 읽으면서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구나.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구나. 이 사람은 희생정신이 강하구나.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위험한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는 어떤 열정과 강인함이 있는 후보자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해야지. 그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걸 그냥 다 글로 적는다, 말로 한다. 이러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사실 믿음도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믿음이 가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들에
예들을 들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 친구와 이런 뭐 친구랑 절교를 하는 것을 겪으면서 있었던 감정의 어떤 교차되는 순간들을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읽으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후보자는 이렇구나라고 느끼고 에세이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에세이 한 편만 작품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전체 원서의 틀을 보고서 에세이를 꾸며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전공과 내가 했던 특별활동들과 이런 거를 다 원서에 적어내는데 심사관들은 생각보다 무지 빨리 읽습니다. 원서를. 예를 들어 유펜 같은 경우에 심사관들은 작년에 어디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말을 했어요. 한 후보자 파일을 검토하는데 7분에서 8분이 걸렸다. 이건 성적 증명서 분석, SAT 이런 시험들 분석, 그 다음에 이 후보자의 에세이, 선생님들이 보낸 추천서 3가지 다 읽고 이 학생을 defer 할지 accept 할지 reject 할지를 판결을 하는데 7분에서 8분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글을 우리는 막 6개월씩 공을 들여서 쓰는데 이거를 꼼꼼히 읽으면서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쓱 읽고 이 후보자는 이런 느낌, 이런 사람이 있구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원서에 있는 나머지 액티비티 리스트와 다른 어떤 어워드, 봉사활동 모든 거, 그리고 내신 성적과 수강했던 과목들과 하고 싶다는 주장하는 전공까지 다 접목을 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액티비티와 이런 거에서 나머지 원서에서 쓰지 않았던 나의 성격과 나의 캐릭터만을 메인 에세이다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그런 면을 설명을 하면서 내 전공, 내 꿈이죠.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내 꿈과 전공과 아니면은 내가 했던 특별활동과 이거를 다 같이 접목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돼서 눈에 탁탁탁탁 이 사람들이 열심히 검토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세이에서 슬쩍슬쩍 꼼꼼하게 탁탁 쳐주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 2번째 방법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다 또 하는 거는 어차피 원서에서 나타날 부분인데 반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느낀 바와 내가 얻은 교훈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했던 특별활동 일을 예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케이스 정도에서는 이런 방법의 어프로치도 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좌우지간 전체 패키지가 이 에세이까지 포함을 해서 나라는 후보자를 보여줄 때 하나의 패키지로 딱 묶어서 공부, 특별활동, 그리고 나의 인성을 말해주는 에세이까지가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도록 소재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재 선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도대체 무슨 소재로 나는 에세이를 쓸까에서는 첫 번째 주의하는 사항은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3, 4년 안에 스토리를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겁니다. 사실 뭐 나의 성격이 태어났을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최근에 뭐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까지에 만들어진 성격이겠지만 그렇게 전체 스펙테클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어떤 계기를 얘기를 할 거면 꽤 가까운 과거에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살 때 마트에 가서 엄마랑 마트 직원과 겪었던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내가 마음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때부터 내가 커서 모르겠어 내가 마트 사장님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꿨다라는 글을 쓴다면 이게 너무 오래된 20년 전 얘기, 15년 전 얘기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를 찾아서 쓰기는 쓰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failure에 대한 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실패, 그 다음에 나의 어떤 failure에 대해서 소재를 삼는 거는 옛날서부터 단골 메뉴였긴 한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failure의 얘기를 하지만 이 에세이가 시작은 failure를 생각해도 끝이 failure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하게 시작을 해서 나는 루저예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망했어요, 오씨 나 완전 망했어요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세이가.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실패한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나는 무엇을 얻고 어떤 거를 배워서 어떻게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왔을 땐 이런 변화를 하게 돼서 나는 교훈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세이 전체는 밝아야 됩니다. 포지티브한 에세이를 줘야지. 이 에세이를 읽는 심사관은 핸드폰도 끄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핸드폰도 끄고 완전히 셧다운 시키고 하루에 1000편의 에세이 1000명의 후보자의 에세이를 하루 종일 앉아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명의 에세이를 읽고서 머릿속에서 딱 기억에 나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일 것 같아요? 1000명을 다 디테일하게 다 무슨 비즈니스 전공한 사람의 에세이는 몇 명이었고 뭐 케미컬 엔지니어링 지원자 몇 명이었고 이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0명을 읽었으면 머릿속에 아마 이 사람은 참 내가 만나보고 싶다. 예를 들어 학교에 1학년 신입생으로 내년에 오면 한번 도대체 실제로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해서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궁금증과 호기심과 상당히 강한 인상을 줘야 되는 사람은 1000편의 에세이를 읽으면 한 10명, 20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 4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편을 읽는데 에세이가 너무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이러면 절대로 플러스 가산점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맨날 우울증 걸린 환자 같고 학교에 오면은 문제 삼을 것 같고 축축 처질 것 같고 주변 친구들한테 안 좋은 느낌을 에너지를 줄 것 같고 이렇게 되지 말고 반대로 이 학생이 우리 캠퍼스에 오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 같고 힘든 경험도 많고 더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모범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남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심도 많고 열정이 있고 하니까 우리 캠퍼스 1학년에 온다면 주변 학생들과 상당히 잘 어울려서 파지티브한 결과를 만들어내겠구나라는 식으로 이 에세이 650자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페일리어로 주제를 삼더라도 끝에는 결국에는 파지티브하게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이는 시작이 강한 게 좋습니다. 마치 제가 이 녹화를 하는 유튜브들의 시작에 오늘 무슨 주제를 얘기할 거고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이런 식으로 앞에 한 30초에서 1분을 시작을 하고 학원 로고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사람들의 그 집중력을 쫙 빨아들여야 나머지 에세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한 심사관이 이 읽는 리더가 생각보다 그렇게 자세히 꼼꼼하게 열심히 우리가 쓴 글을 읽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95%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게 뭐지?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무슨 얘기 할래나?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들어가는 것은 요즘같이 원서 지원자가 많이 들고 심사관들이 바쁘게 글을 읽는 시절에는 훨씬 더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후크를 걸라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후크로 시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후크가 뭐냐? 에세이의 시작을 어떻게 인트로듀스하게 만드냐? 어떻게 내가 글을 쓰면은 보링한 글이 되고 어떻게 쓰면 좀 더 재밌을까에 대한 예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이거는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썼던 에세이들을 한 5년치 거를 제가 돌아가서 오늘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왔는데 여기는 다 원하는 일지망 대학을 간 학생들의 글입니다. 그리고 시작의 글이 상당히 강력하게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My parents weren't always there all the time. My grandmother helped raise me from the time I was a very young child. 이러면 할머니가 애를 키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왜 부모님은 옆에 없었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자, 두 번째는 이 학생 거는 솔직히 끝까지 달고 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긴 한데 시작은 Daddy, don't go to Korea. 그러면 아빠가 Cindy, just chew on that bubble gum and I'll be right back. I waved goodbye to my dad as I held tight to the pink folded wrapped bubble gum. 그러고 나서 왜 아빠랑 왜 헤어져? 그러고 어떻게 된대? 애는 지금 버블검을 이렇게 추행하고 이러면 되게 어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왜 한국 학생이 한국에 가지 말라 그러지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것도 읽으면 Juanito, you're abandoned us. To hear this from my Roberto, one of my oldest best friend, if not my first friend in Mexico, came as a shock to me. So my best friend just said to me that you suck. I hate you.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지? 도대체 친구랑 왜 싸우는 거지? 왜 베스트 프렌드가 이런 말을 했지? 라는 궁금증으로 나머지 에세이도 좀 열심히 읽게 된다는 식입니다. 자, 또 하나 보면요. As I stood up from my drawing table to get a drink of water, I was a bit stuttered when I saw the clock. It was 5:30 a.m. Then what?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내가 뭘 막 하다가 시계를 봤는데 5시 반이야. 그러면 What's going on? What is she doing? 하고 궁금증을 유발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씬을 세팅해 주는 거 그리고 어떤 대사 라인을 넣거나 어떤 상황 설명을 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도대체 이 글 쓴 작가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나? 라는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상당히 시작만 보면은 상당히 스트롱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요령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칼리지 에세이는 솔직히 사실을 기반을 해서 뼈대를 쓰지만 내용은 살코기를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술이고 요령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낚시 다녀온 아저씨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맨날 사진 찍고 뭐 주변에 낚시를 가면 뭐 사람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아왔다. 뭐 자기 요만한 물고기 잡아놓고서 막 이따만한 걸 잡아왔다 그러고 자기가 이때까지 본 물고기 중에 그렇게 큰 건 못 봤다. 황소만한 고기를 잡았었다. 사진을 못 찍어서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기는 합니다. 과장은 하지만 우리가 이런 칼리지 에세이를 쓸 때도 이 과장이 믿음직스러운 레벨까지 그리고 그런 묘사력과 표현력을 써서 사실을 기반으로 믿음직스러운 스토리 전개 그렇게 쓰는 것이 대학교 원서를 쓰는 기본 요령과 재미가 되겠습니다. 야, 몇 시야? 야, 이젠 집에 가자. 끝내고 여기까지 하시고 좀 있으면 해 뜨겠다. 해 뜨겠어. 빨리 원서 마감. 오늘도 에세이 원서 쓰는 학생들의 에세이 리뷰를 끝내고 미국에 이메일을 보내고 미국에서 리뷰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마지막 최종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30분 동안 잠깐 비디오 녹화를 했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공부 조금 하고 효도도 조금 해야 되니까 외국에 사는 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학교에서 사고 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답글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졸려. 바이.